안녕하세요. 오늘 XRP에 관련된 아주 중요한 내용 함께 하려고 마이크를 켰습니다. 여러분들 제가 그런 표현 많이 하는데 저 어렸을 때 짜장면이 100원이었어요. 지금 보통 얼마죠? 대부분 8,000원 정도 됩니다. 100원인 시절이 있었거든요. 저는 리플의 지금 가격을 보면 그런 생각이 들어요. 하나로 지금 얼마 전에 2,900원까지 내려갔다가 다시 이제 3,000원대 회복을 했는데 3,100원, 200원 이러는데 그러니까 리플이 지금 보여주는 모습이 짜장면 100원 값일 수 있다는 거죠. 근데 과연 그럴 수 있을까? 라고 하는 것 중에 가장 큰 게 한 120조 달러 정도 되는 시장이 있습니다. 120조 달러면 얼마죠? 예, 한 18조 정도 되는 그런 시장이 있습니다. 그 시장이 뭐냐면 기업 시장이에요. 여러분들 아시는 것처럼 XRP는 원래 출발 자체가 금융기관을 위한 거였습니다. 예. 그러니까 일반 개인이 아니고 금융기관, 이 과거의 금융기관을 어떻게 블록체인으로 탈바꿈 시킬 것인가. 그래서 수수료도 적게 만들고 속도도 빠르게 만들고, 예. 그 다음에 이제 이런 금융기관들이 국제적 거래를 하지 않습니까? 이런 국제적 거래도 어떻게 더 빠르고 더 수수료가 덜 들게 하는 방법을 할 수 있을까? 그 다음에 더 완벽한 보안 속에서, 안정성 속에서 하게 할 수 있을까라고 하는 거를 고민했던 게 출발부터 XRP입니다. 그런데 리플이 이제 그동안 이 준비들을 했었는데, 얼마 전에 G 트레저리라고 하는, 예, 기업금융시장의 아주 큰 솔루션, 를 공급하고 있는 그런 기업 솔루션 회사를 1.4조 원에 인수를 했죠. 그러면서 이제 금융기관, 기업, 기관, 시장에 좀 더 본격적으로 뛰어드는, 그러니까 시장 자체를 선점해 들어가는 그런 전략을 통해서 요 기관, 기업 시장에 리플이 뛰어들고 있습니다. 이런 부분들이 제대로 된다라고 한다면 제가 말씀드린 짜장면 100원의 가격이다. 지금 리플의 가격은 이라는 게 절대 과한 레토릭이거나 과장이 아니라는 거죠. 그런 부분을 함께 살펴보는 그런 시간 갖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보면은 리플은 지난 상반기에 2.5.0이라고 하는 아주 기념비적인 업그레이드를 했습니다. 이것이 향하고 있는 그 타겟은 뭐냐면 기관, 그 다음에 기업을 위한 블록체인이 되겠다라고 하는 부분. 을 향하고 있는 업그레이드였거든요. 근데 특히 이제 그 중에서 보면 XRP 레저 안에 내장형 탈중앙화 거래소가 설치가 되었습니다. 이게 이제 리플 생태계에 숨겨진 무기라고 할 수 있는 거죠. DEX라고 하면 DX 탈중앙화 거래소라고 한다면 그건 주로 개인들이 하는 DEX 탈중앙화 거래소였다라고 한다면 XRP 레저에 내장되어서 탑재되어 있는 DEX 같은 경우에는 이게 기관형, 기업형 탈중앙화 거래소라는 거죠. 그래서 뭐 아시는 것처럼 히든 로드라고 하는 브로커리죠. 브로커리. 여기가 이제 연간 한 3조 달러 정도를 처리하는 브로커리지고, 그 다음에 G 트레저리, 제가 말씀드린 데가 연간 한 12조 5천억 달러를 포괄하는 그런 기업금융 솔루션 시장인데, 요것만 단순 합계를 해도 15조 5천 달러에 달하는 기업 혹은 기관, 금융시장을 지금 확보한 거예요. 이걸 인수합병함을 통해서. 그러니까 이건 이제 XRP만의 독특함인데 뭐냐면 리플랩스가 돈이 많죠. 좀 다른 암호화폐 기관, 재단들에 비해서 돈이 많은 편입니다. 그래서 뭐 IPO도 우린 필요 없다. 우린 돈 많다. 이런 말을 공개적으로 할 정도인데 그렇게 돈이 있다 보니까 내부적으로 기술 개발도 하지만 이렇게 필요한 자신들이 리플랩스가 공략하려고 하는 시장을, 기술을 이미 선점하고 있는 기업들을 그냥 사버린다고요. 그냥 사버리고 이거를 리플 레저, XRP 레저에 그냥 탑재해버립니다. 그리고 아시는 것처럼 리플 자체는 금융기관들을 위해서 만들어 놓은 블록체인이기 때문에 원래 이 기술, 즉 XRP 레저가 아닌 다른 온라인 솔루션이나 다른 체인, 다른 블록체인을 이 XRP 레저에 탑재시키는 그 기술이 아주 뛰어나요. 원래부터. 그러니까는 그냥 돈으로 사서 옆으로 붙여버리는 거죠. 이런 식의 시장 공략법을 원래 이제 리플랩스가 펼쳐나가고 있는데 이번에도 기업, 기관, 시장을 위해서 연간 15조 5천 달러를 돌릴 수 있는 그 정도의 마켓 쉐어를 하고 있는 트레저리랑 히든로드를 인수를 했다는 거죠. 그러면서 막대한 금융 자금이 XRP 레저를 통해서 이동할 수 있는 터를 만들어 놨다라는 겁니다. 근데 거기다가 뭐예요? 탈중앙화 거래소를 만들어 놓은 겁니다. 예, 그래서 이 부분은 제가 좀 한번 보여드리고 싶은데, 여기 보시는 것처럼 2.5.0 업그레이드에 뭐 다른 업그레이드도 있지만 이 Permissioned DEX라고 하는 게 있습니다. 탈중앙화 거래소는 개인일 경우에 자기 증명을 KYC 이런 게 필요가 없어요. KYC나
KYB 이런 게 필요가 없습니다. 탈중앙화 거래소는. 그냥 암호화폐 지갑만 있으면 거래하는 거. 바로 그래서 이제 탈중앙화 거래소인데, 지금 퍼미션드 덱스는 뭐냐면 이런 탈중앙화 거래소의 장점을 가지고 있으면서도 기관이나 기업 같은 경우에 개인처럼 그렇게 할 수가 없어요. 시나 KYB 같은 이런 승인되고 자격 있는 기관인지 아닌지를 검증하는 절차들이 필요하거든요. 그러면서도 탈중앙화되어 있는 이 역설적 모순이 공존 가능한 그런 것들을 기술적으로 구현해내는 게 필요한데, 리플 레저가 XRP 레저가 2.5.0 업그레이드를 통해서 이 permissioned DEX를 내장했습니다. 이 블록체인에. 그래서 승인되고 자격 있는 기업과 기업만이 사용하는 탈중앙화 거래소를 만들어낸 거죠. 그 다음에 또 하나 토큰 에스크로 같은 경우에 오늘 이걸 다 볼 수는 없지만 예약 주문처럼 미리 설정한 조건, 그러니까 기관이나 금융이 대형 거래를 하잖아요. 그런 거를 어떻게 수동으로 다 합니까? 그러니까 예약 주문처럼 미리 설정한 조건이 달성되면 인출되거나 지불되는 이런 토큰 에스크로 장치도 기관이나 기업에게 꼭 필요한 그런 장치를 옵션을 내장을 했다는 거죠. 어떤 기업의 금융시장이 한 120조 되거든요. 120조 달러. 이미 지금 그것의 한 10% 정도 되는 시장을 점유한 상태에서 들어가는데, 여기에서 50%, 60%, 70% 시장 점유를 넓혀 나간다면 제가 말씀드린 짜장면 100원이 지금의 리플 가격이다라는 말이 절대 과장이 아니라는 거죠. 이거는 정말 아시겠지만 하루에도 몇십 조, 몇 조, 심한 경우는 몇백 조 단위가 왔다 갔다 하는 그런 시장이기 때문에 여기에서 블록체인을 돌린다. 그러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여기에 대한 가버넌스 비용과 그 수수료, 가스비 비용을 XRP를 내는 거죠. 그러면 XRP의 사용 범위가 지금의 수십만 배, 수백만 배가 되는 겁니다. 그러면 지금의 가격은 있을 수가 없어요. 그래서 이런 부분, 기업 금융시장, 기관 금융시장에 이미 이렇게 준비를 하고 특히 탈중앙화 거래소를 탑재했다라고 하는 이 부분이 아주 숨겨진 무기다라고 하는 부분, 여러분들과 함께 공유하면서 재단에 관련된 이야기 하도록 하겠습니다. 차트를 제대로 보는 것도 중요하고 또 거시경제 상황들을 보는 것도 중요하고 매우 중요하지만, 결국에는 사실은 이 모든 거를 무시하더라도 재단이 어떻게 하느냐가 사실은 이 암호화폐의 성패를 좌우하는 가장 큰 요소라고 하는 거를 우리가 모두 다 느낄 수 있는 거거든요. 그래서 제가 좀 과장을 하면, 오히려 암호화폐를 통해서 돈을 제대로 버는 사람들은 물론 차트도 보고 거시경제도 보고 하지만 가장 1차적으로 핵심적으로 보는 게 그 암호화폐를 발행한, 제작하고 있는, 공급하고 있는 재단의 정책과 재단의 상황들을 보거든요. 재단의 어떤 정책들만 봐도 우리들은 이 암호화폐 투자를 통해서 막대한 수익을 얻을 수가 있는 겁니다. 특히 그중에서 우리가 많이 보려고 노력하는 것들은 락업에 관련된 것들이에요. 그리고 락업의 해제에 관련된 것들이에요. 재단이 얼마나 우리가 암호화폐 투자를 함에 있어서 중요한 요소인지를 깨닫고, 그 다음에 특히 만약에 우리가 암호화폐를 투자함에 있어서 재단에 무엇을 봐야 되는지 함께 공유하는 그런 시간을 짤막하게 좀 갖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제가 여러분들이 최대한 쉽게 이해할 수 있도록 일단 락업 해제에 대해서 먼저 설명을 좀 드려볼 건데요. 이제 락업 해제라고 하는 거는 투자자 보호 차원에서 초기 투자자들이 일정 기간 동안 매도할 수 없도록 물량을 잠가두는데, 이거를 풀어주어서 자유롭게 매도할 수 있게 해주는 걸 의미합니다. 그래서 통상적으로는 락업 해제 이후에는 대규모 물량이 시장에 풀리기 때문에 강력한 매도 압력으로 작용해서 가격이 급락하는 모습을 보여주게 되는 거죠. 그런데 우리가 이제 주목해야 될 점은 락업 해제 직전의 모습입니다. 락업 해제 후에는 대부분 급락이 오거든요. 그렇지만 그 전에는 대부분 가격의 급등이 연출되기 때문이죠. 왜냐하면 이제 세력들이 대량 매도를 하기 위해서는 가격이 올라가야지만 수익을 보고 매도할 수 있기 때문인데요. 충격적인 건 이걸 위해서 재단이나 프로젝트 측도 가격을 인위적으로 끌어올린다는 거죠. 실제로 리플이죠. 리플의 CEO 갈링하우스 같은 경우에는 이 락업 해제 전에 가격을 뻥튀기 시키기 위한 그 시세 조작을 한 적이 있었고, 이게 발각이 된 적이 있습니다. 물론 본인은 이에 대해서 극구 부인을 했지만 모든 정황을 볼 때 사실은 이미 알 사람은 다 알고 있는 거죠. 그러니까 이런 일을 하는 이유는 초기 투자자들 때문이에요. 이 초기 투자자들에게 수익을 줘야지, 어떤 보상 개념의 수익을 줘야 추가적인 투자 유치를 할 수 있는 거죠. 그 초기 투자자들 뿐만이 아니라 그 외에 2차, 3차 투자자들을 모집하기 위해서는 이런 초기에 부풀리기, 뻥튀기가 필요한 겁니다. 그래서 락업 해제 전에 락업 일정에 맞춰서 매수 타점을 잡아내는 것이 매우 중요하게 대두되는 겁니다. 이 락업 해제 후에는 급등 후에 급락 패턴이 옵니다. 이제 그러기 때문에 락업 해제 전에 매수를 해야 되고, 락업 해제 후에는 이제 매도를 해야 되는 거죠.
이래야지 이제 엄청난 수익이 가능해지는 건데요. 제가 특정 경로를 통해서 이 재단 측의 어떤 락업 해제 일정을 입수를 했거든요. 예, 근데 이 해당 문서는 기밀 문서이기 때문에 일단 중요한 내용은 이렇게 제가 좀 모자이크 한 거 양해 바라고요. 그러니까 이 문서에는 이제 재단 측의 락업 일정부터 물량, 목표가까지 모든 것이 나와 있습니다. 그래서 해당 일정에 맞춰서 상반기, 하반기 이렇게 나뉘어져 있는데 해당 일정에 맞춰서 세력들은 가격을 끌어올리고 그 다음에 이제 매도를 하겠죠. 그래서 우리도 이 일정에 맞춰서 정확하게 매수매도 타점을 잡아 나가면 엄청난 고수익을, 대박을 노려볼 수가 있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여기 나와 있는 제 개인 번호 010-2592-6921, 010-2592-6921로 부자 두 글자만 남겨놓으시면 제가 확인되는 대로 이 모자이크 없는 아까 보셨던 그 문서 원본이랑 그 다음에 이제 언제 어디서 얼마에 매수해야 되는지 그 시그널이 담겨 있는 문서를 직접 핸드폰으로 PDF 형태로 전달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니까 당연히 무료고요. 자, 오늘 영상은 이쯤에서 마무리하고요. 다음 시간에 더 좋은 영상으로 인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